에 오신 사장님들 환영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3월 30일 수요일 모닝스쿨 사회를 맡은 원혜영입니다. 네, 사명선언서부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혁신적인 제품, 훌륭한 사업기회, 그리고 풍요로운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팀앤팀 사명선언서. 우리 팀앤팀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되어 비즈니스 기회를 공유하며 성공한 경험을 나누면서 서로 신뢰하고 도전하는 평생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어제 못지않게 너무 화창해서 그냥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좋고 되게 감사한 오늘 아침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못지않게 아마 공지를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강사님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프로필을 보고 와, 역시 브레인이시다. 네, 전직이 원래 80대 후반에 대학생 때부터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다가 50세 이후 노후에 필요한 자금이 1억이라는 것을, 그때 그 당시에 1억이면 엄청 큰데 그 노후 자금이 1억이 딱 필요하다는 걸 느끼셨대요. 그래서 이 1억을 빨리 모으기 위해서는 직장을 다녀서는 어렵고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영업으로 이 의류업을 20년 정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손님을 통해서 이 유스킨을 알게 되었고, 근데 여기서 대박인 게 그 알게 된 것까지는 좋은데 스스로 MBM몰 강의를 60개를 들으셨다고 하시네요. 네, 그러면서 이 유스킨 사업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정말 탁월한 시선을 가지고 계신 사장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직접 MBM몰의 강의를 들으셨다니 역시 대단하신 머리형의 그리고 두뇌형 스타일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회사의 정보를 아주 이성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 주실 건데요. 저 또한 되게 기대되는 시간이고요. 네, 팀맨팀 브레이신 이그젝티브 브랜드 앰버서더 김현숙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김현숙 사장님 환영합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앤팀 VIP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현숙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줌이라서 조금 아쉽고 제가 사실은 3월 우리 랠리 때 강사로 그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강의를 랠리 취소를 할 수가 없어서 준비했던 강의가 좀 아까워서 제가 지금 모닝스쿨에서 지금 오늘 하려고 하거든요. 원래 1시간 이상의 어떤 강의 내용인데 제가 이틀 전부터 이걸 좀 줄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막 이렇게 살펴보게 됐는데 안 줄이고 어쨌든 준비했는 거를 빠르게 뭐 수박 겉핥기식이라도 그냥 보여드리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화면에 지금 보이시는 분이 박성숙 사장님, 김기른 사장님이세요. 많이 반응해 주시고, 제가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 보고 강의하는 게 되게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그게 환경이 안 되니까 사장님들이 조금 반응을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료 공유하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유, 앞으로 안 옮겨놨네요, 제가. 자료를 안 옮겨 놓은 관계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다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안 해도 될 정도로 다 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유스킨에 대한 비전을 강의를 하는데 왜 우리는 항상 해마다 트렌드를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ESG 경영과 프로토콜 경제라는 것입니다. 혹시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 실제로 엄청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조금 더 느끼게 됐고 제가 한 것들을 여러분하고 오늘 조금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밤에 뭘 하다가 TV를 잠깐 보게 됐는데 피겨 스케이팅 대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막 이제 점수를 막 이렇게 보통 이제 심사위원들이 주잖아요. 근데 이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 데 있어서 점수를 받는데 기술만 뛰어나다고 이 점수를 잘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구성점이라고 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예술 점수, 이것들이 함께 가미됐을 때 진짜 이 사람이 잘하는 선수다라는 그 말을 이제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이 유스킨이라는 회사도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제가 이전까지 유스킨 회사에서 보여드린 것들이 실제로 기술 점수와 같은 거라는 생각을 제가 오늘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은 기술 점수가 아니라 이 회사를 더 빛나고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예술 점수와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 화두가 되는 ESG 경영. 이 ESG는 세 단어의 약자입니다. 환경, 사회구조, 그리고 지배구조. 이 앞으로 나오는 모든 기업들은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들이 이제 정말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이 내용을 보면서 더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 이제 어떤 사람들과 마주칠 때, 뭐 아니면 젊은 애들이 취업을 할 때, 주식 투자를 할 때, 아니면 내가 어떤 소비를 할 때 이 ESG라는 단어를 아주 자주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게 됐을까? ESG라는 이 경영이 언제 나냐면 2004년에 이 개념이 처음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2020년대부터 ESG가 엄청난 주목을 받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가라는 것을 봤더니 바로 생존이 걸린 문제라서 그렇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정말 살아남으려면 ESG 경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 IT 혁명, 기술 혁명이 지금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근데 앞으로 기후 위기가 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정말 화두처럼 대두하게 됐을까? 그거는 바로 이 사람 때문이었거든요. 자, 이 블랙락이라는 세계 최대의 투자 회사가 있어요. 자, 전 세계 경제가 400조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회사가 그 자산을 운용하는 규모가 10조 1천억 달러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1경 2천조 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감히 잘 읽지도 잘 못하겠어요. 자, 세계 경제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자산 규모를 가진 투자 운용 회사거든요. 자,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기금이 950조 원, 1경 2천조 원에 1,000조 원 이하입니다. 예. 엄청나게 작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7조 정도 돼요. 그러면 이 회사가 가진 자산 운용의 규모가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이시죠, 그죠? 자, 그런데 이 회사의 많은 인재들이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경제 브레인 인재로 많이 차출을 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거기에 대표인 분이 바로 이 레리 핑크인데, 이분은 매 해마다 이제 그 블랙락 사이트에다가 연례 서한이라고 해서 각각 자기가 투자하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투자 회사라든지 이런데 이제 편지, 레터를 보내는데 거기에서 바로 기후 위기와 넷제로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앞으로 내가 투자하는 우리 회사가 투자하는 회사가 만약에 석탄을 사용한다, 절대 투자하지 않겠다. 지구 환경을 해친다, 절대 투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의 회사들이 진짜 그것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나한테 기업 공개서를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2022년 얼마 전까지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기사의 문화는 새 시대에 맞춰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기사의 산업 재편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넷제로 전환을 어떻게 준비하고 참여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투자를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이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ESG 경영을 하고 있고 어디 가든지 어떤 회사든지 우리 회사는 ESG 경영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데 단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모든 회사들이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실제로 그 테슬라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몇 년 전까지는 사실 지속적으로 흑자였어요. 이 회사 망하지 않을까? 이 회사 망하지 않을까? 왜 계속 적자였으니까.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2020년 정도에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흑자로 전환한 이유가 바로 탄소 배출권을 판매를 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자, 자동차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회사는 석유 원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흔히 말해서 탄소 배출을 전혀 하지 않아요. 전기차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회사에 부여된 탄소 배출권을 이렇게 판매를 한 거예요. 다른 회사에다가. 그걸로 흑자를 엄청나게 냈고 그 흑자가 자동차의 적자를 메우고도 남아서 이제 흑자로 돌아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그걸 발판 삼아서 이제 성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탄소 배출권이 없었다면 이 테슬라라는 회사가 지금처럼 이렇게 흑자를 내는 기업으로 도약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만큼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탄소 배출권은 지구 환경에도 좋지만 어떤 회사를 진짜 되살리기도 하고 망하게도 한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ESG 경영을 하지 않는 그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처럼 다른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실제로 이제 나라의 국민연금 같은 그런 것들을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미래가 밝은 회사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 한전이 석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투자를 안 하겠다는 이런 내용의 어떤 기사들을 제가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클릭 한 번만 하시면은 진짜 이런 기사들은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본 회사들 중에 또 어떤 회사들이 있었냐면은 앞으로 무기를 제조하는 회사에 우리나라는 투자하지 않겠다. 우리 기금은 투자하지 않겠다. 담배를 생산하는 회사에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제가 몇 달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걸 봤냐면 하나라는 회사가 이제 그 집속탄이라고 해서 그 무기를 생산한다고 해서 네덜란드의 어떤 기금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회사에 투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무기를 생산을 해서 그 무기가 사람들을 결국은 해치기 때문이었어요. 예.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ESG 경영을 하지 않는 그런 회사들은 세상에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우리 그러면 이런 ESG 경영을 실천하는 회사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제로 착한 기업이라는 의미도 일부 이제 갖고 있잖아요. 자, 근데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오뚜기라는 회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 10년 동안 라면값 안 올린다. 지금 요즘 우리 뭐 물가 정말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서민들이 먹는 라면이라서 우리 가격 동결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상속세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진짜 투명하게 납부하겠다 막 이런 것들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진짜 오뚜기라는 회사가 착한 기업, 좋은 기업의 이미지를 갖게 됐고 사람들이 이런 기업에 더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매출이 엄청나게 오른 사례가 있었거든요. 자, 근데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의 파타고니아라는 아웃도어 브랜드가 있어요. 자, 여기서 그 광고 카피가 뭐였냐면 이 자켓을 사지 마세요라는 광고를 했어요. 우리 흔히 말해서 기업은 뭔가를 팔아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 회사예요. 자, 그런데 우리 자켓을, 우리 옷을 사지 마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뭐냐면 이런 옷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지구의 환경을 엄청나게 파괴를 해요. 자,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옷을 살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사라는 의미였어요. 자, 그리고 우리 그 일회용 이제 컵들 있잖아요. 플라스틱이라든지 종이 컵들을 이제 사용할 때도 한 번 쓸 건지 한 번만 쓰고 버릴 건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착하고 좋은 기업 이미지를 심게 됐고 미국의 3대 아웃도어 브랜드에 이제 이
파타고니아가 이제 올라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지 말라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사 입는 브랜드로 이제 변화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세상의 트렌드들이 인제는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ESG 경영을 하는 기업들에게 주는 비코비라는 인증을 이제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받아가고 있거든요. 4,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지금 여기 이 인증을 실제로 받아가고 있고, 기업에게는 ESG 경영이 이제는 어때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어떤 그런 시대가 되었더라고요. 자, 그러면 과연 유스킨이라는 회사는 어떨까? 유스킨이라는 회사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하고 있는 회사일까? 왜 우리는 이걸로 평가받지도 않고요. 이야기도 하지 않고 막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유스킨 홈페이지에 가서 많은 자료들을 조금 조사를 해봤어요. 유스킨은 지구를 이제 살리기 위한 이런 활동들을 1, 2년 한 게 아니더라고요. 25년 전부터 그 일을 많이 해오고 있어요. 왜? 지구가 지금 파괴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구의 자연을 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해양학 재단에 기부를 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고요. 몇 년 전부터 우리 바디바에 플라스틱이 나오지 않아요. 플라스틱을 이제 사용하지 않고 이제 제품을 생산해 나다 보니까 많은 플라스틱을 절약해서 이제 지구의 그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우리 2019년에 유스킨 라이브를 할 때 그때 친환경 이벤트를 했어요. 100% 에너지 중립 행사를 개최했고요. 그 쓰레기의 75%를 전부 다 재활용을 하고 이런 이제, 그리고 건물에 폐기물이 이제 안 나오는 건물로 이제 본사 건물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직원들도 일회용 컵 이런 거는 절대 사용 안 하고 본인들 이제 그 뭐죠, 텀블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다니고 이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많은 제품들에도 진짜 그 ESG의 환경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택배 박스 바뀐 거 아시죠? 그 택배 그 뭐죠, 정기 구매 택배 박스로 우리 선반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딥시 플러스 그 비닐도 이제 분리가 잘 되게끔 한 번으로 착 잘라지게끔 그렇게도 만들어 놨고, 그리고 모든 박스에서 포장을 최소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닐,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가급적 쓰지 않고 포장재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종이를 쓰고, 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용기에 많은 것들을 에코팩이라는 플라스틱을 사용해요. 자, 이거는 뭐냐면 100% 사탕수수 바이오로 만들어진 원료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에서 모든 걸 얻게끔 하다 보니까 탄소 배출을 거의 80% 이상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포장 용기에 PCR 그 플라스틱을 사용해요. PCR 플라스틱은 재생 플라스틱을 35% 이상 사용한 용기에다 주어지는 이름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지구의 환경을 되살리는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유스킨의 에포크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 브랜드의 제품을 한 개씩 살 때마다 0.25달러가 자동적으로 기부가 돼요. 자, 그러면 이 기부된 금액을 지구를 살리는 이것에 이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활동을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회사가 바로 유스킨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해오고 있는 정말 이 지구를 이제 뭐 오랫동안 잘 유지하게끔 하는 그런 약속들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 제품 자체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왔어요. 자, 이미 그것들은 실행을 하고 있고 지구에 해를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은 이 회사가 어때요? 하지 않는 어떤 그 기준을 마련했고 그 기준을 지금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상위 20개 제품의 환경 영향 평가 점수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계산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2020년까지 전 제품에 다 확대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파암류가 이 지구의 환경에 엄청나게 이제 악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진짜 질이 좋은 그런 인증받은 팜 원료만 사용하는 어떤 그런 이제 활동들도 하고 있고, 당연히 질이 좋으니까 조금 가격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모든 포장 용기를 재활용된 것이거나 재활용할 수 있거나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또는 절약할 수 있거나 재생 가능한 포장재로 바꾸는 활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활동은 요즘 한국 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 RE100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근데 이 RE100은 리뉴어블이라고 해서 재생 가능한 것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 개가 아니라 5개의 이 R을 재활용하고 재활용할 수 있거나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절감이 되거나 재생이 가능한 진짜 왜 그냥 우리는 말해서 적용하는 차원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RE100에 곱하기 5개를 뛰어넘어서 그 기준을 마련해 가고 있는 회사가 진짜 유스킨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었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활동을 해오다 보니까 지속 가능 관련한 수상을 사실은 일찍부터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20년에 9개 상을 수상을 했고 작년에 이제 제품과 관련한 수상도 2개나 했더라고요. 예. 이게 단순히 뭐 진짜 왜 깨끗해요, 좋아요, 뭐 맑아요, 지구를 위한 거예요. 이런 의미를 벗어난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일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유스킨의 데몬스트레이션 실험을 처음 보면서 그 실험을 보여주셨던 분이 그 미스트 통을 이제 불에 막 이렇게 태웠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불에 태웠을 때 우리는 말해서 플라스틱이 타는 검은 연기가 나지 않고 하얀 연기가 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석유 찌꺼기 이상한 것에서 뭔가를 만들지 않는 회사구나라는 인지를 하게 되면서 좀 좋게 봤는데 그런 것들을 이 회사가 시작부터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지금 관련한 수상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스킨의 계열사 중에 하나가 그로브 테크놀로지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자동화된 수직 환경 농법을 하는 회사예요. 우리 나가면 실제로 정말 깨끗하고 좋고 건강한 어떤 뭔가를 이제 키워서 먹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그로브 테크놀로지에서 하는 이 그 친환경 농법이 실제로 지구의 그 ESG 환경과 관련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사실을 제가 더욱더 이제 ESG 경영을 공부하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뢰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 지구에 우리가 흔히 쓰는 농사를 할 때 쓰는 물이랑 토지가 5% 이내로만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진짜 지구 환경을 해치지 않고 뭔가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생산해낼 수 있으니까 진짜 좋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나쁘다고 생각하는 농약, 제초제 이런 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진짜 100% 우리가 친환경, 유기농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나쁜 것을 전혀 쓰지 않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이 식물들을 키울 때 거기서 나오는 산소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구 환경이 진짜 깨끗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의 어떤 넷제로가 실현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 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 그로브 테크놀로지가 가져다 줄 미래가 엄청나게 기대되고 여기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이 유스킨 제품에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진짜 또 가슴 뛰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자, 그리고 유스킨은 사회적인 것과 관련해서 진짜 오랫동안 많은 일을 해오고 있어요. 20년 이상 이제 그 사회적 기업으로서 좋은 일을 해오고 있고요. 50개국 이상의 1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을 돕는 그런 자선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타민을 이제 사서 구매해서 기부하는 활동이에요. 지금까지 20년 정도 기간 동안 7억 5천만 개 이상을 기부를 했어요. 50개국 이상에서 이제 이런 도움들을 받고 있고요. 매일 12만 명의 아이들한테 이 영양소가 듬뿍 담긴 바이타민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말 굶고 있는 애들에게 이런 식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바탕들도 사실 마련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이제 좋은 활동들이에요. 오지에 있는 학교들한테 도서관을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왜 우리 청소년 여자아이들한테 생리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부해주는 행사, 그리고 이제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사랑의 도시락을 주거나 말라위에 진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곳에 우물을 파주고
심장병이라든지 이비병에 관한 수술 치료비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이제 지속적으로 기부하고 있는 어떤 그런 회사거든요. 자, 그런 활동들뿐만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살 수 있게끔 정말 교육을 해주고 그 교육한 것을 확산시키고 그들이 농업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잖아요. 그러면 뭔가 또 있어야지 사실은 농사를 짓겠죠. 그래서 과일 나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직접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까지 해주는 그런 교육을 하는 우리는 말해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까지 가르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자, 그런 회사다 보니 정말 기업 자체도 이제 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남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작년에 그 포브스지에서 세계적인 여성 친화 기업으로 유스킨이 이제 뽑혔고요. 미국 최고의 직장에 이제 유스킨이 선정되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말해서 회사만 좋은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제 왜 많은 좋은 일들을 실제로 하고 있기도 하죠, 그죠? 자,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어요.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으로 이 회사가 사실은 나쁜 거, 전쟁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흔히 말해서 참아내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회사가 러시아에서 운영을 즉시 중단합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난민이 사실은 폴란드나 이런 접경 지역에 많이 생겼는데 그들에게는 뭐 집을 떠나왔으니까 모든 게 사실은 다 부족하고 없고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보낼 수 있는 기본적인 구호 물품들을 이렇게 또 빨리 보내는 이제 발빠른 어떤 행보를 보이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좋은 회사구나,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 진짜 이것들은 정말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작년 전 세계의 시가총액의 1위에서 10위를 매겨봤더니 플랫폼 기업들이 6개나 됐어요. 이미 세상이 완전 바뀌어 있거든요. 자,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분은 뉴욕 대학교의 스콧 갤러웨이라는 정말 유명한 교수님이더라고요. 자,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들이 왜 목사님이라든지 랍비라든지 우리 말해서 스승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사실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현대에 흔히 말해서 랍비라든지 스승이라든지 막 이런 목사님이라 이런 분에 해당하는 게 바로 구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분들한테 뭔가를 물어보지 않아요. 어디에 물어보냐면 구글에다가 물어봐요. 그러면 구글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정답을 줘요. 맞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재의 추세대로 이 시대가 흘러간다면 미국은 300만 명의 영주와 3억 5천만 명의 농노가 사는 나라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부의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화됐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자본주의에서 이제 사람들이 부의 양극화 때문에 플랫폼 기업이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세상이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공정하고 나한테 조금 평등의 어떤 기회를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원해요. 그렇게 등장한 경제가 바로 프로토콜 경제예요. 너만 다 벌어가지 말고 나한테도 뭔가 기회를 줘. 이런 어떤 평등의 개념의 경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 프로토콜 경제는 탈중앙화, 탈독점화를 통해 여러 경제 참여자를 투명하게 연결하고 공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래요. 자, 근데 이게 프로토콜 경제의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뭐냐면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의 출현 이유가 바로 플랫폼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러죠? 이제 반발로 이제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경제의 출현이 바로 프로토콜 경제거든요. 자, 이 프로토콜 경제는 이 일반 플랫폼 경제와 다른 게 플랫폼 경제는 플랫폼의 주인만이 진짜 우리는 말해서 부를 다 가져가요.
그래서 플랫폼과 관련된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불공정하다고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프로토콜 경제는 이 플랫폼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다 이익이 돌아가는 어떤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공정함, 투명성 이런 것들이 함께 갖춰진 경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이런 것들이 행해지는 곳이 지금 많아요. 이 프로토콜 경제가 벌써 나온 지도 꽤 됐더라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위홈이라는 이제 그 플랫폼 기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흔히 말해서 이거와 관련된 비슷한 플랫폼이 에어비앤비거든요. 자, 근데 에어비앤비만이 정말 부를 대부분 갖고 가요. 우리 흔히 말해서 이 에어비앤비의 가치를 키운 것은 실제로 숙박업소 주인들이잖아요. 소비자도 이제 물론 맞겠지만, 자, 근데 그 주인에게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위홈은 이제 게스트와 호스트와 위홈 본인들의 어떤 플랫폼까지 이제 이 수익을 골고루 이제 나눈 어떤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에어비앤비가 사실은 많은 수수료를 달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별로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위홈이 만약에 그런 이제 우리한테도 좀 나눠준다면은 나는 위험을 더 많이 할 그 의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프로토콜 경제와 관련해서 이런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회사들을 조금 찾아보게 됐거든요. 체인플릭스라는 곳은 유튜브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이 유튜브의 시청자예요. 자, 근데 시청자인 내가 들어가서 영상을 봤을 때 나에게 무슨 혜택이 있던가요? 전혀 없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시청자인 나에게도 수익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런지 해봤어요. 이거 제가 해본 거거든요. 자, 근데 그 수익을 나눠줄 때 이걸 뭐로 주냐면 블록 가상화폐를 줘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줘요. 저기 OCFX라는 게 있죠. 그게 제가 받는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가 영상을 이제 틀어놓고 몇 개를 봤더니만이 저게 막 이렇게 점수처럼 쌓이면서 저 돈이 탁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만 해도 나한테 생겨요. 그러면 내 영상을 누가 봐주면 그걸로 인해서 당연히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공유 경제가 바로 프로토콜 경제였어요. 자, 그러면 유스킨의 보상 구조를 제가 한번 딱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자, 유스킨이라는 회사와 내가 있어요. 유가 이제 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내가 유스킨이라는 회사와 소비자를 연결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세 명이 모두에게 혜택이 가야지 그게 프로토콜 경제예요. 세 명에게 모두 혜택이 가야지. 자, 근데 저희는 당연히 혜택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근데 나의 소비자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가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소비자들은, 내가 관련된 소비자들은 실제로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데도 그 혜택을 혜택으로 잘 여기지 않고 잘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비슷한 회사를 찾아보시게 되면은 진짜 왜 우리 정기 구매가치 저렇게 5에서 10% 정도 할인해 주는 거 별로 많지 않거든요. 적립 이런 이름으로 대부분 해줄 뿐이지. 자, 그런데 저렇게 제가 할인율을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좀 전에 봤던 어떤 그 유튜브 같은 그 체인플릭스 그런 회사에서 진짜 뭐 주기는 줘요. 주기는 주는데 야금야금 올라가거든요. 근데 5에서 10%가 적나? 6% 캐시백 주는 게 적나? 이런 생각해 봤을 때 그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 단순 소비자에게 주는 엄청난 혜택이라는 사실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예. 와, 진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보상 구조가 태생부터 프로토콜 경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플랫폼 경제를 알고 있었는데 이 플랫폼 안에 프로토콜 경제가 선순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조금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네트를 구성하고 있는 게 바로 유스킨의 우리 조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 나눠가면서 서로 어때요? 상생하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진 프로토콜 경제 개념과 딱 맞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한테 또 날개를 달아줄 그 아이템이 바로 이 메이블리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한 거예요. 이 메이블리라는 회사는 SNS 소셜 판매를 엄청나게 편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가진 회사예요. 자, 우리 솔직히 말해서 40대 이상의 어떤 나이 연세를 가지신 분들은 뭐 정말 솔직히 인터넷, 뭐 SNS, 뭐 인터넷 판매 이런 거 다 솔직히 너무 생소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라든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그 뭐죠? 그 인터넷 세상 가상 세계에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들을 아주 쉽게끔 도와줄 수 있는 이 메이블리라는 회사를 유스킨이 또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잘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지 않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평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다시 하게끔 됐습니다. 자, 유스킨의 계열사 구조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전에 유스킨, 파마넥스, 뭐 그 뭐죠, NTC, 빅플래닛 이렇게 우리가 기업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에 유스킨을 진짜 엄청나게 예술 점수를 이제 더 해줄 전략적인 제휴 기업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인수를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들을 문어발처럼 통합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 제휴를 통한 개별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가 진짜 지배구조도 투명한 회사가 바로 유스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설립자들이고 우리는 말해서 경영자들이에요. 유스킨의 설립자들은 지금 경영 일선에서 대부분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흔히 말해서 전문 경영인들을 들여서 회사를 전문 경영인 체제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회사가 경영을 투명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ESG 경영을 지금까지 사실 살펴봐 왔는데 저는 이 회사가 가진 제품 철학을 보면서 회사가 태생부터 ESG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좋은 것만 넣고 나쁜 것은 하나도 없는 게 유스킨입니다. 제품 철학이 1984년부터 그랬어요. 자, 저렇게 하려면 진짜 사람들한테 좋은 것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에도 좋은 것을 만들어내야 했어요. 맞죠? 그죠? 그런 것들을 넣어야지 저 철학이 지속적으로 해오는 게 가능하잖아요. 자, 그리고 파마넥스의 철학은 모든 것을 자연에서 얻고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 제품으로 만든다 했거든요. 자연에서 얻어지지 않는 원료를 우리는 사용하지 않겠다. 예, 이것만 봐도 자연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간에게 좋은 것들을 제품으로 준 회사 맞죠, 그죠? 근데 자기들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사람에게 혁신적인 제품도 주고 돈을 벌 수 있는 엄청난 사업 기회도 줌으로써 함께 잘 살 수 있는 선의의 힘을 발휘하고자 하는 게 이 회사의 사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회사의 태생부터가 ESG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때요? 시대적 트렌드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최병철 교수가 이런 강의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진짜 딱 맞다. 진짜 우리가 이제 때 타이밍을 딱 진짜 정말 엄청나게 맞이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유스킨이 가져다 주는 기회가 실로 엄청나고 이 시대적 트렌드에 진짜 발맞추는 게 아니라 앞서가고 있는 정말 저 멀리 앞서가고 있는 그런 회사구나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된 케이스예요.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 장은 그린플레이션에 관해서 준비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최근에 유스킨 4월 1일부터 가격이 오르죠. 어떤 분들은 아유 지금도 비싼데 가격이 왜 오르지 이런 말씀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이런 우리는 말해서 이제 한국에 살면 세금이란 걸 내는 것처럼 ESG를 하는 데 있어서는 비용에 대한 어떤 비용을 내가 지불해야 하는 것들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김미경 강사의 514 챌린지를 2월 달에 한번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게 노란 후드티를 팔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재생 섬유로 만든 거예요. 재생 섬유로 만들다 보니까 일반 저기 박성숙 사장님이 지금 뉴스킨 티셔츠를 입었는데 그거 한 3만 몇천 원 줬죠, 그죠? 근데 재생 섬유로 만들다 보니까 5만 몇천 원인 거예요. 가격이. 예. 많이 다르죠, 그죠? 예. 원단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자, 내가 환경을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 흔히 말해서 거기에 더 소비해야 되는 비용들이 실제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기꺼이 내가 해나가면서 이 지구를 되살리고 우리 후손들을 되살리는데 함께 동조를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린플레이션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린이라는 이 친환경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불해야 될 비용은 조금 의무적으로 하고 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조금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하면 모든 것들에 대한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지구 환경에, 지구 미래에 일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선의 이바지를 하고 있다는 이 생각을 함께 동질감 있게 우리는 말해서 친구 의식을 갖고 좀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이 사실 깊이 없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전달의 형식으로 제가 조금 전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시간상의 어떤 제약이 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갖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어떤 그런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첫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또한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와, PPT 자료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정말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김현수 사장님 감사하고요. 강의 시간 내내 들으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지구가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숨 쉬고 사는 동안에는 꼭 필요한 회사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자부심이 강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고요. 이 회사가 이 지구상에 같이 함께 존재해 있는 이것도 감사한 데다가 또 저희가 이 사업을 자신감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이 회사는 모든 것을 밥상을 다 차려주는, 예, 그냥 이 하나만으로도 저희가 유스킨의 엄청난 비전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머리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김현숙 사장님의 강의가 너무 부럽고 정말 존경스럽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한 번 더 김현숙 사장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저희가 3월 31일 마지막에 강의해 주실 사장님은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제가 볼 때는 에이지랑 모델이라고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은, 그래서 그 모델이신 저희 곽성년 사장님의 강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지락 디바이스를 매일매일 재밌게 사용할 수 있는 꿀팁을 공유해 주실 건데요. 내일 저희 아침 9시에 이 시간에 다시 만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녹화는 개인적으로 원해서 하셨기 때문에 따로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가 매일매일 행복과 성공을 꿈꾸고 계시죠? 네, 그러면 저희가 매일 좋은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좋은 일을 끌어당기고, 그리고 걱정과 의심, 그리고 두려움, 좀 나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냥 나쁜 일을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반드시 저희가 알아야 되는 진리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 또한 복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주문을 외우시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함이 넘치는 하루를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복이 많으신 팀앤팀 사장님들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